꿈다운 라디오, 꿈다운 새벽 책방, 오늘도 기분 좋게 시작합니다. 네. 성공할 사업과 실패할 사업 구분법 중 한 가지.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공개하고 주변의 의견을 물을 때 이건 너무 좋은 의견이라며 다들 찬성하는 사업은 오히려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주변에서 적극 말리거나 사업성이 없다고 하는 사업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가능성이 없다는 사업들은 아직 아무도 생각해보지 않은 것이라서 시장이 비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일단 사업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대부분이 사업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고 어떤 근거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생각이 어렵다고 느껴졌거나 관심이 없는 상태를 사업성이 없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많은 사람이 시장으로 인지하지 못할 때 그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것은 경쟁자 없이 하나의 영역을 선점하는 일이다. 보통 환영받는 창업 아이디어들은 곧바로 경쟁자들이 들어온다. 등장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많아진 것은 비슷한 아이디어로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 숨어 있었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영받지 못한 아이디어는 기존 고객이 경험하지 못한 것을 제공하는 일이라 타이밍이 결정한다. 시장 참여자들과의 경쟁이 아닌 소비자 욕구 타이밍과 경쟁하게 된다. 그런데 세상에 이런 상품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는 내 생각 자체가 그 타이밍의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 이유가 실제 확률이 높은 이유다. 사실 사업은 대부분 실패한다. 여러분이 창업한 회사는 5년 생존율이 30%가 안 된다. 70%의 사업이 망한다는 뜻이다. 70%가 망한다는 통계에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30% 성공 확률에 환호하는 사람도 있다. 세 번에 한 번은 성공한다는 뜻이니 당신의 환영받지 못한 아이디어도 세 번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새 아이디어에 부정적 반응이 많으면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세상의 모든 새 사업은 부정적 판단을 뚫고 나온 것들이지 결코 환호와 박수를 받으며 태어난 새 사업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시장이라는 대중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관점을 바꾸면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을 수 있을 수 있겠지만 한 번도 성공을 맛보지 못할 것이다. 들이다. 먼저 창업은 고객이 가진 기존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어이구, 요구를 어이구. 충족시키고 고유한 혜택을 증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즉, 새로운 비즈니스가 세상에 존재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모델은 수익 창출을 위한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가져야 한다. 어떤 방식으로 수입을 만들고 출구 전략을 가질 수 있는지 그 실행 방법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비용을 마련하고 수익이 나올 때까지 지탱할 계획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런 새로운 모델을 운영하고 시험하기 위해 적절한 인재나 기술이 확보돼야 한다. 전략적 파트너십이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창업의 깃발을 들어도 좋다. 사회적 기업을 어, 꿈꾸는 젊은이들의 오해. 오, 먼저 상준이 하시겠어요? 먼저 읽어주세요. 하세요. 순서를 착각해. 하세요. 제가 다음에 할게요.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의 오해. 사업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타적 행동으로 삶의 보람을 찾으려는 젊은이들이 세상에 많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사회적 기업을 꿈꾸고 실제로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고 이끈다. 그러나 이들의 99.9%는 성공하지 못한다. 첫째는 한 배에 탄 동료들이 배가 출발하자마자 서로의 목적지가 다르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들의 사업이 자신의 욕망과 가족을 위해 일하는 경쟁자들을 결코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사적으로 일하는 경쟁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른다. 이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명분인데, 이 명분도 구성원이 많아지면 각기 다른 욕망이 있기에 하나의 집중된 욕망을 가진 개인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다. 사회적 기업은
기업의 주요 목적이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런 기업은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이익 추구뿐 아니라 지역 커뮤니티와 환경, 사회, 인권, 인재재생 같은 사회적 양상을 생각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사회적 기업은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일하기 때문에 일반 기업에 비해 비용이 증가하고 이익 추구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이 제한된다. 이런 요소는 사회적 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제약을 줄 수 있다. 또한 일반 기업들과 달리 사회적 기업은 자체 운영 수익이 아닌 정부의 지원과 재정 지원을 받기도 한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재정 지원이 줄어들거나 중단될 수 있기에 사회적 기업의 재정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 기업이란 것 자체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다 보니 아무래도 경쟁에서 견뎌내기가 힘들다. 취약계층에게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기업으로 살아남으려는 결국 세금이나 저임금 구조를 안고 갈 수밖에 없다.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극간의 노력과 극대화된 이윤 추구를 통해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이 우선하고 있기에 효율을 가질 수 없다. 이것이 사회적 기업이 크게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다. 물론 장점도 있다. 사회적 기업은 일반 사기업에 비해 지역 커뮤니티와 상호작용이 원활해지고 그 덕분에 신뢰성과 인기가 상승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 이미지 개선과 상품, 서비스 판매 유도에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다. 또한 사회적 기업은 일반 기업들과 달리 자신의 이익 추구가 아닌 사회적 기업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가치관과 업무 태도가 자발적인 직원들이 많고 상호 존중적일 수 있다. 누군가 진정으로 사회적 기업을 꿈꾸고 있다면 순서를 바꾸는 것이 좋다. 먼저 사적인 목적으로 사업에 성공하고 난 다음 생겨난 잉여 자산으로 사회적 일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가장 큰 사회적 기업이란 국가의 세금을 축내지 않고 오히려 세금을 많이 내고 직원을 한 명이라도 더 고용해서 급여를 밀리지 않고 줄 수 있는 사업체를 만드는 일이다. 그것은 이미 사회적 기업을 만든 것이다.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마음에는 국가도 미처 손대지 못하는 취약계층이나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삶을 살겠다는 것이다. 기업도 고용을 창출하고 국가 세금을 기대하지 않고 자립해 살아간다면 이는 이미 사회적 기업의 목적을 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사회적 기업을 하겠다는 젊은이 중에 특별히 어떤 특정 영역의 사람들의 삶에 지금 관여할 만한 것이 없다면 그냥 기업을 키우는 데 집중하기 바란다. 좋은 사적회사를 만들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부양하고 세금을 내기만 해도 사회적 기업이다. 더불어 10명, 20명 혹은 100명의 직원을 고용하면 이미 위대한 사회적 기업의 모습이다.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복지에 조금 더 힘쓰고 정규직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취약계층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일이다. 그렇게 회사를 운영하면서 잉여 자산을 만들어 그 자산이 자산을 만드는 시기가 오면 그때 사회적인 일을 해도 늦지 않다. 그러니 사회적 기업을 꿈꾸는 젊은이들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 괜히 가족과 주변을 힘들게 만들지 말고 오히려 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먼저 만들어주고 그래도 자산이 남으면 그때 비로소 그 경계를 넓혀가도 늦지 않으니 욕망의 방향을 좀 바꿔도 좋다. 왜 사장을 해야 하는가? 사장이라는 직업은 내 인생을 나에게 통째로 선물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이다. 경영자가 되는 순간 자신이 자신을 고용하는 사람이 되어 그 모든 이익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러나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고 심지어 가족과도 헤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사장을 하는 이유는 내 삶의 주도권을 내가 갖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급여라는 안전망을 얻자고 평생 남의 사업체 안에 살다가 집 한 채 겨우 얻고 60 넘어 약수터나 다니는 삶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장이란 일은 특별한 재능이나 환경에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누구나 사장이 될 수 있다. 소심한 성격이나 내향적인 사람, 나서기 싫어하는 사람, 다소곳한 성품의 여자, 학력이 뛰어나지 않는 사람,
이민자, 그 누구든 사장을 할 수 있다. 이런 모든 단점을 일시에 무력화하는 도전, 믿음, 희망을 가진 모든 사람은 사장이 될 수 있다. 창업한다는 것은 돈 버는 방식 이상의 삶의 의미를 지닌다. 월급을 포기하고 창업을 하겠다는 것은 목줄을 풀고 내 마음대로 달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무서워할 것 없다. 아름답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 하루에 20시간씩 일주일에 140시간씩 1년에 365일 일해도 즐겁고 행복한 일이 사장의 일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때문이다. 자기 삶의 주도권을 가지는 것은 아름다운 도전이다. 자기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인생에 어떻게 한 번도 자기 삶을 살기 위한 도전을 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 도전에서 성공하면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자유와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지 않을 자유를 얻는다. 경제적 자유를 얻고 노동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이보다 조금 더 성공하면 언제 어디든지 누구와도 갈 수 있는 자유를 얻는다.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그보다 더 성공하면 어떤 권위에도 굴복당하지 않을 권위를 가질 수 있으며 때때로 명예까지도 얻는다. 자산에서 얻은 자유가 내 인생을 나에게 선물해주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끝까지 보호해줄 수 있고 내 스스로 독립된 인격체를 유지하도록 돕는다.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하지만 모두가 연예인이 되거나 스포츠인 혹은 예술가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장은 누구나 될 수 있으니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장이 되는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은 결국 사장이 답이다. 해마다 미국 내 2,800만 소기업을 위한 내셔널 스몰 비즈니스 위크 행사가 있다. 이 연례 행사에서 콕스 비즈니스는 소기업 창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SBW 서베이의 네. 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에서 놀랍게도 8%의 창업자만이 돈을 위해 사업을 시작했고 대부분은 자유와 열정 때문에 사업을 시작했다고 대답한 것이다. 응답자의 거의 3분의 2가 자신이 직접 상사가 되어 스스로 자신만의 무언가를 위해 사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조사 대상 소기업의 43%가 폐점을 고려한 적 없다는 점에서 이들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얼마나 열정이 가득한지를 알 수 있었다. 나는 한국의 창업가들 역시 사업의 직접적 동기가 돈보다 다른 이유가 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돈을 보상 체계의 일부로 본다. 만약 당신이 아래 열거한 12가지 특징에 많이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창업을 해야 하고 사장으로 평생 살아야 할 운명이다. 이런 사람에게 다른 방법은 없다. 1. 자신이 주도적으로 일을 하는 것이 편하다. 남에게 지시받는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고 나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내 방식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 2. 위험을 감수하며 위험을 감수할 자신이 있다. 내 결정에 책임지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인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3. 근무 시간을 스스로 정하고 싶다. 일할 만큼 일하고 쉴 만큼 쉬고 밤에 일하는 스타일이면 한밤에 하고 새벽에 일하는 것을 좋아하면 새벽에 한다. 내가 원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마음대로 일하고 싶다. 4. 내 직업에 관한 스스로의 가치를 갖고 있다. 남이 좋아하는 직업, 돈 버는 직업, 돋보이는 일보다 내가 좋아하고 내가 가치를 느끼는 일을 직업으로 만들고 싶다. 5. 가족을 부양하고 집안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업한다. 급여 생활자로는 한계가 있다고 느끼며 내 노력을 무한대로 발휘해 막대한 부를 쌓은 부자로 살고 싶다. 6. 내 열정과 아이디어가 언젠가 보상받을 것을 기대한다. 그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노력할 자신 있다. 나는 기다리는 것을 잘한다. 7. 내 회사를 통해 나와 다른 사람의 삶을 개선하고 싶다. 사업은 나의 이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도구다. 사업적 성공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열정이 있다. 이를 통해 나의 존재감을 느껴보고 싶다. 8. 남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다. 나는 남의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빚을 지거나 호의를 받으면 반드시 돌려줘야 하는 사람이다. 스스로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살고 싶다. 9. 지루한 것은 절대 못 참는다. 반복된 일을 하는 것을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그런 일에서 의미를 찾지 못한다. 사업체를 운영하면 같은 날을 2번 경험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10. 사회에 뛰어난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리더들과 친분과 우정을 나눌 위치를 확보해 준다. 11. 함께 일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고 싶다.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힘이 되고 나의 성장을 바라는 사람들로 주변을 가득 채우기를 희망한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내보낼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다. 12. 내 도전을 내가 결정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고통도 재밌고 견딜만하다. 장애물이 나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궁금해하고 위축되지 않는다. 108. 동업을 잘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 웬만한 남자도 두 남자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쉽지 않다. 마찬가지로 동업으로 힘을 합치면 경쟁 시장에서 위에 설 수 있고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나는 이 챕터에서 동업을 실무적으로 설명하려 하지 않겠다. 동업이란 동업의 형식이나 법률적 지식만큼 동업에 대한 이해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업하려는 사업가들은 동업하기에 앞서 두 가지를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나 역시 동업의 요청을 받거나 동업자를 선정할 때면 이 두 가지를 동업 비율이나 아이디어보다 선행해 지켜본다. 이 두 가지는 동업의 필수 조건으로 다른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동업은 하지 않는다. 첫 번째 동업자의 품성이고 둘째는 동업에 대한 두 사람의 이해 정도다. 이 두 가지는 사업 아이디어, 시장 규모의 확대, 시장 장악, 이익 극대화, 재무 개선, 인력 보강 등 동업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이익보다 우선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부족하면 모든 혜택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이 모자란 상태로 사업이 잘 되면 소송으로 끝나고 못 되면 원한을 품고 끝나기 때문이다. 사업 동업자에게 가장 좋은 품성이란 결국 신용이다. 사업가로서 신용이란 시간 약속을 지키는 것을 시작으로 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하고 법률적 책임을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아무리 동업 조건이 좋아도 이런 품격이 검증되지 않는 사람과의 동업은 시간과 재산을 낭비하게 된다. 그래서 동업 전에는 반드시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 그의 평판이나 과거 이력을 조사해보고 필요하면 주변인들의 의견이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 이미 친분이 있거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이라도 그의 개인적 태도와 사업적 태도가 다를 수 있다. 실패하면 세금을 지는 사람이고 성공하면 보상을 나눌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동업에 대한 이해도는 생각보다 훨씬 중요하다. 동업자의 품성이 아무리 좋아도 동업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자금이 투자돼도 이 돈이 투자금인지 빌려준 돈인지 신주인수권 부사채인지 전환사채인지 구별하기 어려워하고 결국 나중에는 큰 갈등을 이야기할 수 있다. 또한 이사의 구성, 배당, 증자, 지분 희석, 회계 지식 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공부가 돼 있지 않다면 투자나 동업을 받을 만한 자격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한다. 간혹 젊은 사업가들이 멋진 아이디어로 무장한 사업 계획서를 내게 보여주며 투자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5억만 투자해 주시면 열심히 회사를 키워서 반드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는 자기 회사에 대한 올바른 가격과 가치 평가도 없고 본인이 요청한 투자 자금의 성격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무엇이 투자자 혹은 동업자에 대한 올바른 태도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이런 사람과 동업하면 자신의 급여 기준도 없고 회사 돈과 개인 돈을 구별하지 못할 것이며 재정 보고서를 제때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보고받지 못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동업을 하는 사람들은 같은 수준의 투자에 대한 이해력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함께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동시에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친구들이나 가족이 모여 동업하는 사람들은 전문가가 만나 동업에 관한 기초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동업 주체들이 이처럼 동업에 대한 지적 수준이 동일해야 동업 관계에서 얻는 혜택과 가치를 누릴 수 있다. 만약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그래도 동업하고 싶다면 지분 직책, 급여, 경영권, 수익금 배분 방식, 세금의 한계, 출신
양도시 동의권, 재투자 비율, 계약 파기 조건, 증자 조항 등의 세부적인 항목을 명확하게 기록하여 문서하고 이 문서를 공증까지 완료한다면 동업해도 좋다. 그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걸 꼭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면 동업하지 마라. 아직 동업할 수준이 안 된다. 이런 사람은 사업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동업에게 받는 스트레스보다 더 커질 것이고 사업에만 전력 투구해도 성공할까 말까인데 동업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결국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회사 이름, 회사의 이름을 짓는 방법.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인지는 잘 모른다. 어떤 이름도 성공하기 전까지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회사 이름을 선택할 때는 비즈니스와 관련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 회사의 고유한 성질이나 특성이 나타나야 하고 듣고 나서 쉽게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이름 안에 회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며 대상 고객이 브랜드 이미지에 공감할 수 있는 이름이어야 한다. 간단하고 발음하기 쉬운 이름은 고객이 기억하고 사용할 가능성이 더 크다. 당연히 경쟁 업체와 차별화되고 다른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는 이름을 선택해야 한다. 기존 경쟁자를 카피한 것처럼 들리는 이름은 제2의 XX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자신의 비즈니스가 성장하고 발전함에 따라 회사의 이름이 여전히 내 사업성과 관련성 있고 적절한지 고심해야 한다. 지극히 제한적인 이름들은 이름 때문에 사업 영역의 확장을 막을 수도 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나왔으면 같은 이름을 쓰는 회사가 있는지 찾아보고 해당 도메인을 사용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일단 유명해지고 브랜드가 되면 대부분의 이름은 멋진 이름처럼 들린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지을 때는 나쁜 이름을 우선 조심해야 한다. 가장 나쁜 이름의 첫 번째 예는 들어도 기억나지 않는 이름이다. 너무 특이한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혹은 라틴어 같은 이름을 짓는 사람이 많다. 꽃집 이름이나 커피숍 이름 중에 독특한 프랑스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일단 발음이 어렵고 철자와 발음이 같지 않으면 상호명을 부를 수조차 없으니 주춤 그리게 만드는 이름은 모두 좋지 않다. 만약 내 회사를 전국 혹은 전 세계적으로 키울 욕심이면 어려운 발음은 무조건 제외한다. 특히 한국인의 경우 RFV, S 발음이 들어간 이름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름 맥락에서 위드미 같은 상호는 대중적 상호로 부적당한 이름에 속한다. 파리바게트가 초기 한국 시장에서 제빵 사업을 할 때 뭔가 이색적이고 고급 브랜드로 안착되는 게 좋은 이름이었을지 몰라도 현재 미국 매장에 파리바게트라는 이름은 적절하지 않다. 미국 소비자들은 이름만 보면 프랑스 빵을 파는 곳인 줄 알고 들어가면 동양식 디저트 빵만 잔뜩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BBQ 역시 마찬가지다. 이 약자는 서양에서는 바비큐로 읽기 때문이다. 회사명에 자신의 이름을 붙이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 만약 이 사업을 매각하지 않고 평생 할 생각이라면 모를까. 모든 사업은 매각을 고려할 일이 반드시 생기는데 이런 경우 자신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 팔려나가거나 심지어 이름 때문에 오히려 매각이 어려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당신의 이름이 당신의 사업보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함부로 회사명에 이름을 쓰지 않을 것이다. 사업은 여전히 내 삶의 도구이지 내 삶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당신의 사업이 당신 삶의 목적이라면 본인 이름을 붙여도 상관없지만 평생 팔 생각이 없는 비즈니스여야 할 것이다. 나는 사업체를 만들거나 상품명을 만들 때 가장 많은 시간을 쓴다. 독서나 여행 또는 누군가의 대화에서 좋은 이름이 될 만한 단어가 들면 이들을 따로 모아놓는다. 어떤 이름이 언제 사용될지는 몰라도 마냥 모아놓는다. 이렇게 쌓여있는 단어들이 수십 가지다. 이들을 모은 데는 10년 이상 걸렸다. 천문학책이나 물리학책에서 얻는 단어, 페인트 가게에서 색깔 이름들을 둘러보다 얻은 이름, 영화나 노래에서 나온 단어나 시집이나 심지어 민요 가사 중에도 느낌이 오는 단어들을 모두 모아놓는다. 이렇게 모아놓은 단어들을
실제로 사업체 이름으로 쓰고 있는 것은 상당하고 주변의 제자들이나 다른 사업가들이 필요로 하면 마치 보물 주머니에서 물건 꺼내듯 하나씩 전해주고 있다. 이름이란 갑자기 생각하면 막상 떠오르지 않아도 이렇게 평소 주변에서 좋은 단어를 만나면 미리 적어 놓는 것이다. 참고로 내가 적어 놓은 단어들을 일부 공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거는 상준 쌤이 해주세요. 프리즘, 토론, 공부 모임, 뭐냐 이거 가제보, 부동산 회사, 소왓, 튀김 전문 매장, 여백, 출판회사 강연회사, 미르사, 학원, 아라와 마루 유기농 매장, 시세이, 화원, 꽃집, 포모마, 포모나, 과수원, 아리아드네, 꽃집, 아카트, 문신 전문점, 그럴무, 티하우스, 블루스톤, 커피숍, 금성역국, 음료 매장, 꼬마 악마, 남자 어른, 장난감 매장, 되게 좋은, 그러네. 넥스트 스테이지, 교육 출판사, 트와일라이트, 커피숍, 블랙골드 커피숍, 스윗 페인, 체육관, 마사지샵, 타임필드, 부동산 관리업, 더 블루 아워, 라운지 사업, 올트 클라우드, 오르트 구름우류, 가물현, 이게 뭐야? 연촌 소녀집, 제오 보금소, 음악 산업, 에루와 한복점, 케렌시아, 휴양지 리조트업, 엔젤스 트럼펫, 식음료 사업. 감사합니다. 이것을 공개하는 이유는 이런 종류의 이름을 모아왔고 어떤 단어들에게 끌렸는지 알려주기 위해서다. 이들 중 일부는 이미 사업체 이름으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어디에라도 쓸 것 같아 아직 갖고 있다. 결국 내 사업체의 가장 좋은 이름은 부르기 쉽고 들은 후에 쉽게 기억나며 나의 인생 스토리와 연결돼 있는 이름이 최고다. 이름이 좋으면 사업은 마치 발에 꼭 맞은 신발을 신은 듯 세상에 나아가기 편하고 자신이 생겨난다. 지우와 승우가 산타를 믿는 이유. 지우는 이제 11살이다. 아직 산타를 믿는다. 그러나 친구들 사이에 산타의 존재를 믿지 않는 친구가 많다는 것을 안다. 승우는 11살이다. 10살이다. 산타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선물을 받을 수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나흘 만에 믿음을 회복하고 산타에게 자신의 불경스러움을 반성하는 편지를 썼다. 지우나 승우가 언제까지 산타에게 선물을 받을지 어른들은 안다. 지우의 친구들 중에 한 명씩 선물을 받는 사람이 줄어들겠지만 지우와 승우가 산타를 믿는 동안만은 언제나 산타는 선물을 놓고 갈 것이다. 심지어 믿지 않는 순간이 와도 계속 믿는다고 말한다면 산타는 계속 선물을 놓고 갈 것이다.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이렇다. 사업도 유사하다. 어떤 가능성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차피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 당연히 자신의 믿음대로 된다. 그러나 그 가능성을 믿는 사람은 끝까지 성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결국 자신의 믿음대로 된다. 믿는 방향에 따라 믿든 믿지 않든 결국 자신의 믿음대로 되는 것이다. 운전석 옆에 앉은 지우에게 산타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더니 지우가 묻는다. 아저씨 왜 웃어요? 산타가 없어요? 지우야, 있고 없고는 중요하지 않아. 네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해. 심지어 네가 믿지 않아도 믿어야 해. 네가 믿는 대로 될 거야. 결국 지우와 승우는 믿는 대로 산타에게 선물을 받았다. 작년과 달리 12시가 되기를 기다리며 방문을 슬며시 열어놓고 산타 뒷모습을 보려고 하진 않았다. 그냥 일찍 문 닫고 잠자리에 들어갔을 뿐이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산타를 믿기 바란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잎사귀가 아닌 가지를 꺾어라. 나의 어린 시절 기억이다. 어느 해인가 땔감이 부족했던지 어른들은 동네 사내 아이들을 산으로 보내 나뭇가지를 주워오게 하곤 했다. 몇 명의 남자 아이들이 산 입구에 올라가서 잔가지 몇 개를 뭉쳐 가슴에 안고 이리저리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다. 그때 한 친구가 어른 키만한 나뭇가지 한 개를 끌고 오는 게 보였다. 끌고 내려오기 벅차서 내려놓는 줄 알았더니 다시 몇 걸음 올라가서 같은 나무에 같은 크기의 나뭇가지를 하나 더 끌고 왔다. 그 친구는 결국 두 개를 교대로 끌며
제 집으로 돌아갔다. 우리가 주운 나뭇가지들은 잎사귀 몇 개 붙은 잔가지들이어서 불쏘시개나 하게 생겼지만 그 친구가 가져간 나무는 제법 굵어서 이틀 넘게 저녁밥을 지을 정도였다. 우리는 애초에 장작을 손에 들고 온다는 생각만 했다. 당연히 품 안에 넣을 정도만 가져왔다. 그 친구는 처음부터 끌고 내려올 생각을 했으니 당연히 굵은 가지도 가져갈 수 있던 것이다. 이렇게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도 잎사귀를 줍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지를 끊어내는 사람이 있다. 사업도 마찬가지다. 같은 돈을 들이고 같은 시간을 쓰고 같은 노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매장 하나를 겨우 갖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수백 개의 매장을 갖는다. 그 차이는 자본의 차이가 아니라 관점의 차이다. 나는 이왕 사업을 하려면 그 나뭇가지 하나는 차지하라고 가르친다. 사업을 시작하면 이 사업이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먼저 상상해보고 사업의 종착점을 그려보게 한다. 하루 매출 100만 원짜리 떡볶이집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매장으로 전국의 매운 떡볶이 시장 전체를 장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한다. 내 사업이 지금은 비록 직원 몇 명의 작은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하지만 한국 시장을 장악하고 전 세계로 나갈 수 있을지를 확인하고 시작해야 한다. 왜 같은 노력, 같은 자본, 같은 열정으로 작은 시장에 머물까? 결국 상상력이 모자라고 자신의 크기를 짐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상상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전략을 생각해내거나 기존의 아이디어, 전략을 재구축하는 능력을 심어준다. 이런 능력은 어떤 규모의 사업이라도 중요한 요소다. 자기 상상력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라. 상상력은 사업의 성공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상상력은 아이디어 창출과 전략 수립, 새로운 시장과 소비자 접근, 상품과 서비스 개발 같은 모든 사업 기회를 찾고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좋은 상상은 상상만으로도 그 사람의 가치를 자라게 할 수 있다. 상상력이 부족하면 용기가 생기지 않고 작은 용기는 자기 능력을 줄여버린다. 그래서 그에 맞는 작은 시장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작은 시장에 머물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힘들어진다. 상상력은 더욱더 축소된다. 아무래도 노동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 손으로 책 몇 권을 쥐고 몇 시간을 다닐 수는 있어도 무게가 거의 없는 신문지 사이즈의 포스터 용지를 엄지와 검지로 구겨지지 않게 들고 다니는 것이 훨씬 더 힘든 것과 같은 이치다. 부지런함은 모든 것을 이기지만 영리함을 이기지 못한다. 사업의 세계는 부지런함만으로는 부족하다. 부지런함 정도는 이미 갖고 있기 때문이다. 부지런함에 상상력이 더해지면 영리함이 나올 수 있다. 부지런함은 단순히 상황과 임무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리함은 자신이 하는 일이나 활동에서 이익이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상태다. 따라서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를 취하는 부지런함은 영리함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영리함은 상상력의 도움을 받아야 결실이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이왕의 일을 하려면 크게 하자. 크게 하는 것을 상상하자. 그래서 나무에서 잎사귀 하나가 아닌 가지를 꺾어내는 사람이 되자. 술, 담배 하지 않고 사업할 수 있을까? 산업 문화에 따라 술, 담배를 하지 않는 사람에게 불리한 점이 있을 수 있다. 일부 산업에서는 네트워크 이벤트 및 사교 모임에 술이 포함될 수 있으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관계를 구축하고 연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일부 문화권에서는 음주와 흡연을 사교 활동과 업무 수행의 정상적인 부분으로 간주하며 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비정통적이거나 의심스러운 사람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특정 업계 문화에서 음주와 흡연을 사교 활동의 일환으로 소비하는 경우 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업계의 규범과 기대치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돼 차별받을 수 있다. 따라서 고객 또는 비즈니스 파트너와 사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더 어려워져 관계 구축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단점을 전혀 극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내 경우 사업 초기에는 종교적 이유로 이후에는 개인적인 취향으로 술이나 담배를 평생 하지 않고 사업을 키웠다. 평생 사업 때문에 술자리에 가본 적도 없고 심지어 저녁 자리에 간 적도 없다. 물론 미국 문화에서는 각자의 취향을 존중받기에 가능한 점도 있었다.
그러나 내가 술이나 담배 없이 사업을 키운 유일한 사람은 아니다. 나처럼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업가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 이런 분들과 커피나 차를 마시고 술 없는 식사를 해도 사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는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 사업가가 사업에 성공할 확률이 높다. 떠들썩한 술자리 우정은 사업의 무게에 비해 너무 가볍다. 누가 술을 마시는지 담배를 피우는지 비즈니스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리더들과 기업가 중에는 술이나 담배를 일절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그러니 술이나 담배가 사업 운영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오히려 절제된 정신력은 강한 결단력, 올바른 의사결정,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위험 감수 능력을 높여 비즈니스를 더욱더 성공적으로 이끈다. 자신이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는다면 비즈니스를 핑계로 술이나 담배를 배우지 말라. 요컨대 사업을 하기 위해 술이나 담배를 하는 것은 전제 조건이 아니라 성공하기 위한 개인의 능력과 마음가짐에 관한 것일 뿐이다. 그러니 오히려 술과 담배를 끊길 바란다. 많은 회사에서 술과 흡연에 대해 무관용 정책을 펴고 있다. 공공연히 술과 담배가 흔한 사내 문화는 직장 내 사고와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나는 술, 담배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하지 않는 사람을 더 신용하고 좋아할 것이다. 그들에게는 몇 가지 잠재적인 이점이 있다.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에너지와 집중력을 얻을 수 있어 생산성이 향상된다. 건강 문제나 숙취 문제 가능성이 작다. 이들은 술로 인해 충동적인 결정을 내리거나 술이나 약물의 영향 아래서 행동할 가능성이 작아 비즈니스에서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직원을 고용한다면 당연히 술을 피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을 더 고용하려고 할 것이다. 직원의 업무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거래처 사장이 술을 즐기지 않고 담배를 피우지 않는 것을 알게 되면 책임감이나 전문성의 긍정적인 신호로 읽게 된다. 그가 고객이나 파트너, 투자자와 신뢰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기 통제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인다는 뜻이다. 다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고 반드시 더 나은 사업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은 개인의 능력, 사고 방식과 의사결정 능력, 자본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조건이 같다면 금주금연은 더 좋은 경영자와 더 훌륭한 사업장 문화를 만들어내며 오랫동안 지속해 건강하게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현명한 일이다. 사업가 혹은 유명인과 소통하는 법. 업계의 리더들을 만나볼 수 있는 곳은 대학, 언론기관, 협회 등이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흔히 최고 경영자 과정이라 부르는 것들이다. 일부 폐허가 있음에도 여전히 상당히 좋은 교육을 받고 인맥 활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곳을 통해 훌륭한 선배들과 동기, 동문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대표적으로 건대의 부동산 대학원 최고 경영자 과정, 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육경영 최고위 과정, 서울대 인문대학 최고 지도자 인문학 과정, 동문대 문화예술대학원 최고위 과정, 연세대 상남경영원 프랜차이즈 CEO 과정 등이 유명하다. 최종 학력과 상관없이 입학 조건이 다양하니 사회보면 업계나 사회에 의젓한 선배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 외식업에 관련된 교육은 연세대 프랜차이즈 CEO 과정 외에도 중앙대, 대구 카톨릭대,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가 주관하는 K 프랜차이즈 과정도 있으며 한국외식정보교육원에서도 다양한 전문 과정이 개설돼 있다. 일부 교육 과정에서는 교육 자체보다 인맥을 쌓는 데 더 관심이 많은 것도 사실이나 잘 활용하면 단번에 업계의 거물들과 교류가 가능해진다. 각종 동호회 활동, 독서 모임도 유명인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곳이다. 임원으로 활동하게 되면 유명인들을 명분 있게 초대할 수 있고 연락할 수 있는 루트가 생겨난다. 유명인들은 한 개인이 그 개인의 문제로 상의하거나 연락하는 것에 답변하는 것을 꺼린다. 간혹 특정한 사안에 대해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으나 그런 일조차도 열려지는 것을 고려해 제한된 한도 안에서 밖에 할 수 없다. 실질적으로 유명인과 소통하려면 본인도 독특한 매력이 있거나 유명인이 당신과 연락을 주고받을 만한 가치를 줘야 한다. 그것이 아이디어, 능력 혹은 정보이든 동등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만한 가치가 아니면 연락을 주고받기 힘들다.
유명인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스토킹이다. 그런데 이 스토킹의 범위가 생각보다 넓다. 따라다니거나 찾아오거나 집 밖에 서 있거나 하는 일반적인 스토킹 외에도 원하지 않는 선물을 반복적으로 보내거나 좋은 이야기라도 자주 문자를 보내거나 혹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끼게 하는 행동 모두 당사자에게 스토킹으로 느껴진다. 유명인과 친구가 되고 싶다면 그들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그 어떤 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과도한 주의를 기울이면 안 된다. 그래서 유명인들은 자신이 연락하거나 답변할 만한 상황에서조차 연락하지 않는다. 이유는 반복해서 다시 연락이 올까 봐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한 번의 답변이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연락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명인에게 연락받을 확률을 높이려면 최소한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 첫째, 자기소개가 정중하고 명확해야 한다. 나는 무슨 일을 하는 몇 살 누구라는 지극히 기본적인 소개를 먼저 해야 하고 연락하는 이유와 목적을 밝혀야 한다. 이 당연한 과정을 빠뜨리고 연락하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단순한 질문이라면 말문을 떼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진짜 질문을 해야 한다. 둘째, 이 연락에 유명인이 연락을 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한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에 개인적인 도움을 구하는 일에 명분이 있을 리 없다. 손자의 생일 선물로 저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있는 사소한 물건이라도 하나 보내달라는 할아버지 부탁은 들어줄 만하지만 무작정 만나달라는 부탁을 들어줄 리 있을까? 셋째는 스토리가 될 만한 일이어야 한다. 이 만남이나 연락이 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있으면 가능성이 커진다. 요거 우등생이 학교를 자퇴하고 전업 매장을 열었는데 선생님의 응원과 코치가 필요하다면 이것은 스토리가 된다. 유명한 사람과 친구가 되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유명한 사람들은 종종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없는 이벤트, 파티나 여러 경험에 적응할 수 있다. 친구로서 이런 이벤트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유명한 친구들은 당연히 가시성을 높이고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게 만든다. 예를 들어 당신이 작가이고 당신의 친구가 유명한 배우라면 그들은 당신이 더 많은 사람 앞에서 당신의 작품을 알릴 수 있도록 돕거나 당신을 업계 전문가에게 소개할 수 있다. 성공하고 잘 알려진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은 좋은 학습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들의 경험과 통찰에서 배울 수 있으며 그들의 귀중한 멘토링과 지침을 삶에 적용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단순히 유명한 사람과 친구가 되는 것만으로 매우 재미있을 수 있다. 일반인의 삶과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으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볼 수 있고 내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회도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만약 유명인과 친구가 된다면 유명인도 다른 친구와 동일한 존중과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특히 유명인은 사생활과 개인 공간을 침해당하지 않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사적 비밀을 지켜줘야 한다. 관계를 자랑하기 위해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혹은 정보를 노출하는 것은 친구 관계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다. 사적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나 문자를 공개하는 일은 진정한 친구라면 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유명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대우나 호의를 기대하지 말고 건강하고 균형 잡힌 우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명인과 친구가 되면 언론과 대중의 많은 관심과 감시를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대비하고 우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국에는 유명인의 명성이나 지위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유명인과 개인적 친구가 되어야 한다. 의도적인 접근은 결국은 파국에 이르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그 사람이 당신을 친구로 삼고 기뻐할 만한 충분한 가치를 지닌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와 찍은 사진을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가 나를 사랑스러워하도록 걸맞는 품격을 가져라. 아, 네. 좋은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런 말 있죠. 내가 말하는데 가끔 나는 필터 없이 막 말을 내뱉는다.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 sometimes don't have a filter. Don't have a filter. 이렇게 그냥 그대로 말해요. 영어도. I sometimes
don't have a filter. 좀 필터 없이 막 말을 하기도 해요. That's annoying. 그게 좀 짱난 일이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I sometimes don't have a filter. 네, 그러면 사진 찍겠습니다. 준비하시고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오늘따라 다 눈동자가 커 보이네요. 아름다운 날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내일은 내일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일 해야죠. 내일이 마지막 날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내일 5월 5일이구나. 새벽에 일찍 내려갈 것 같기도 한데 8일 날 내일 패스하시죠. 네. 네. 아쉽지만 원래 빨간 날 쉬기로 했죠, 그죠? 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예. 보는 거군요. 네. 아쉽지만 월요일 날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봐요. 긴 연휴 잘 보내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